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116페이지부터 한번 해보자. 116페이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3 이하가 나오는 사건을 B, 3 이하면은 1, 2,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2하고 5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독립인 사건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게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던지는 거야, 한 번. 한 번 던지는데 이제 홀수는 A, 3 이하는 B, 2하고 5가 나오는 거는 C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들 사이에 독립 종속을 판단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액면으로 봐서는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1, 3, 5가 나오는 거랑 1, 2, 3이 나오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서는 독립종속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독립종속을 판단하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A교 B하고 PA 곱하기 PB가 같으면 독립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다르면 종속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PA의 확률을 계산을 해.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13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자, PB도 2분의 1이고 PC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 교집합 C, 그리고 A 교집합 C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A하고 B의 공통인 게 뭐야? 1, 3이잖아. B하고 C는 뭐가 공통이야? 2가 공통이고 A하고 C는 뭐가 공통이야? 5가 공통이죠. 그러면 A교 B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봐요. A교 B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1, 3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라고 주사위를 던져서. 그럼 얼마가 되냐면 6분의 2라서 3분의 1이 되고 B교 C는 B교 C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A교 C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주사위 던져서 5가 나올 확률. 그러면 이게 PA 곱하기 PB가 얘랑 되냐 이거야. PA 곱하기 PB가. PA 곱하기 PB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PA 곱하기 PB는 같지 않아요. 그거는 A하고 B는 종속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B 곱하기 C는 6분의 1이 되나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6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BC가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C, PA 곱하기 PC를 했을 때 이것도 6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A하고 C는 독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종속을 그 관련이 있냐 없느냐 이걸로는 정말로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그 판단은 공식으로 PA 교 B가 PA 곱하기 PB하고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확인할 때 다 찾아주는 거야, 다. A 확률, B 확률, C 확률도 다 찾아주고 A교 B, B교 C, A교 C 이 집합 다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확률 다 찾아주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7페이지.
자, AB가 독립인데 PA예요. 교 B는 2분의 1, PA여 교 B예요는 6분의 1일 때 P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도 독립이고 A의 여와 B도 독립이고 A의 여와 B 여도 다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PA의 여 교 B를 PA의 여 곱하기 PB로 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다 독립이니까. 그럼 지금 이게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서는 PA의 여 곱하기 PB의 여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나누세요. 그러면 PA의 여 곱하기 PB를 PA의 여 곱하기 PB의 여로 나눠. 그럼 이거는 2분의 1을 6분의 1로 나누는 것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6. 그러니까 이게 3이 나와. 그러면 PB는 3PB의 여 이렇게 쓸 수 있죠. B의 여가 이쪽으로 와서 곱해지니까. 그런데 PB의 여가 뭐냐면 1-PB잖아요. PB의 여는. 그래서 PB는 3-3PB가 되니까 이렇게 넘기면 4PB는 3이 돼서 PB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8페이지 필수 8번을 보자. 어떤 시험에 각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과 3분의 1일 때 다음을 구하시고 그 각 을이 같이 시험을 보는데 갑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을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둘 사이에
그 합격할 확률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갑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을도 같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 합격할 확률이 늘어나니까 을도 같이 늘어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을이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확률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합격했다고 해서 또는 갑이 떨어졌다고 해서 을이 합격할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서로 독립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근데 우리가 이제 농구 선수가 이 시합 중에 자유투를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공이 들어가면 그 다음 공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지. 처음 공이 실패하면 두 번째 공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문제에서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 공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 선수는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지랖 넓게 이게 분명히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 공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럼 이거 서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그건 이제 실질적인 얘기고 문제상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독립인 거예요. 앞에 100번을 실패를 했어도 이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10분의 7의 확률로 공을 던지게 돼 있다. 이런 선언이라고. 자, 그래서 갑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을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선언을 했으면은 이거는 서로 독립적인 거야. 이 선언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갑,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 그러면 이거는 4분의 3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돼. 왜냐하면 이게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P, 갑, 교집합, 을 이걸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곱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이니까. 서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모두 합격할 확률을 그냥 곱하면 돼. 그러면 답이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고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그러면 모두 합격하거나 갑만 합격하거나 을만 합격하거나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 다 실패할 확률을 구해가지고 이걸 1에서 빼면 돼요. 둘 다 실패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되겠다. 그래서 둘 다 실패할 확률, 갑이 실패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을이 실패할 확률이 3분의 2죠. 그래서 그거를 1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답이 6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9페이지
101번을 한번 해보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인 사건을 A.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동전 3개 던지기잖아요. 그러면 뭐 주사위 2개 던지기랄지 동전 뭐 3개, 4개 던지기랄지 이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써놓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 3개 던지기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동전 3개 던지기에서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요걸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모든 경우니까 모든 답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모든 경우를 다 찾기가 힘든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 모든 경우가 막 72가지야. 72가지 다 써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8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 정도는 다 써놓고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도 36가지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주사위 2개 던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3개 던지기까지 쓰라고는 안 하잖아. 주사위 3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21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써놓고 파악하기가 힘들어. 2개 던지기 정도는 다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5가 앞면이고 X가 뒷면입니다. 그러면 앞면이 1개 이하로 나온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사건 A예요. 그 다음에 모두 같은 면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B예요. 그러니까 A는 4가지가 나오는 거고 B는 2가지가 나오는 거야. 모든 경우는 8가지고. 자, 그러면 기억에서 PA, A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8분의 4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알았죠? 니은 PA 곱이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게 몇 가지냐면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확률은 8분의 1. 알았죠? 지금 A하고 B는 서로 독립인가요? 그러면 PA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그랬고 PB, B가 나올 확률은 8분의 2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8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럼 PA 교비하고 PA 곱하기 PB가 서로 같으니까 독립이다.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모두 맞았다.
자, 그럼 이제 120페이지 105번을 한번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A, B가 지금 둘 다 양수입니다.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면 기억에 A, B가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다.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배반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 자체하고 독립 종속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배반이라는 게 뭐지? 배반? 뭐가 배반이야? 그렇지. A 교집합 B가 공통인 게 없는 거. 그래서 A 교 B가 공집합인 것이 배반이야. A 교 B에 원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독립이 되려면 PA 교 B가 A 곱하기 PB가 되어야 이게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반이 독립이 되려면 PA 곱하기 PB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배반이 독립이 돼요.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배반은 독립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도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둘 다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PA 곱하기 PB는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배반은 뭐가 돼야 돼? 종속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배반은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이 독립이 되려면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배반은 독립인가요? OX. 배반은 종속인가요? OX. 둘 다 틀렸어. 조건을 갖추면은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다. 그럼 이 조건에서는 PA하고 PB가 둘 다 양수인 조건에서는 배반은 종속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서로 배반이면 A 플러스 PB는 1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자, A 합 B는 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공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근데 A하고 B가 배반이면 요게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확률이든 간에 이거는 0 이상이고 1 이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PA 합 B는 1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건 1 이하이고 0 이상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PA 합 B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PA 플러스 PB는 지금 A하고 B가
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PA 교 B를 뺀 것이 이게 0을 빼는 거라서 이걸 생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PA 합 B가 PA 플러스 PB가 된 겁니다. 배반이라서. 그럼 이것도 역시 0 이상이고 1 이하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PA하고 PB는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에서 1 이하이다. 그러면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PA 교 B가 0이 아니라 그래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반이 아니라고, 배반. 배반이 아니야. 그러면 PA 플러스 PB는 1 이하이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A하고 B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배반이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PA하고 PB를 더한 값이 전체를 벗어날 수는 없어.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전체야. 전체 집합이면 이걸 U라고 쓰죠. 이거는 표본 공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확률에서는 이걸 사건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사건이라는 게 결과잖아.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전체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전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S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S라고 썼어요. 이게 전체야. 공통된 부분이 생기면 예를 들면 요 PA가 일어날 확률이 0.8 요거 가능하죠. PB가 일어날 확률 0.7 이런 거 가능하죠. 그러면 0.8하고 0.7을 더하면 얼마야? 1.5가 되잖아. 1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부분이 그 0.8과 0.7 중에 일부분을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0.8이고 얘가 0.7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B가 전부 다 A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0.1이니까 요 전체 합집합은 0.8이잖아요. 그냥 1을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PA 교 B가 0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PA 플러스 PB의 값은 2 이하가 돼요. 왜냐하면 PA가 0에서 1까지고 PB가 0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2에서 0까지 이렇게 돼요. 원래 보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AB가 배반이라서 PA 교 B가 0이기 때문에 요 합이 2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배반일 때는 PA 플러스 PB는 1 이하이다. 이게 맞는 건데 그 조건이 없으면 PA 플러스 PB는 2 이하이다가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A예요 플러스 A바 B예요는 자, 이거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A, B가 독립이라고 선언을 했잖아. 그럼 이거는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우리가 PA 바 B라고 쓰면 이거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PA 바 B예요라고 하면 이거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그러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이 변동이 없다면서. 그러면 PA 바 B하고 PA 바 B의 여는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아야 된다고. 독립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랑 같아요? 그냥 PA랑도 같아야 돼. 독립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PA 바 B의 여를 PA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독립이니까. 그러면 PA의 여 플러스 P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럼 그걸 더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지. 어떤 한 사건 A라 그러면 그 사건 A는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건 맞는 얘기지.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어? 우리 집에 불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디귿은 네, 맞습니다. 디귿 디귿이 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121페이지 독립생. 자, 그 독립시행은 뭐냐면 서로 독립인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 이걸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5번을 던진다고 하자. 그래서 그 중에서 6이 2번 나올 확률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주사위를 5번을 던지는데 6이 2번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6이 나올 확률은 항상 얼마예요? 6분의 1씩이지. 그러면 6분의 1이 5번 중에서 2번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5번 중에서 2번 나와야 되니까 1, 2, 3, 4, 5 그러면은 2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오는 횟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2번이 나올 횟수라는 것은 결국 이 55xxx를 줄 세우는 거랑 같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5 팩토리얼을 2팩, 3팩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얼마냐면 총 10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10가지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6이 나왔다는 얘기고 이거는 6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 한 번 던져서 6분의 1. 안 나올 확률 6분의 5. 그러니까 6분의 1이 2번, 6분의 5가 3번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도 여기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니까 6분의 1이 2번, 6분의 5가 3번. 그러면 이게 전부 확률이 다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10가지가. 그래서 10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공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5번 중에서 2번 나와야 되잖아요. 5번 중에서 2번. 그래서 5번 중에서 2번을 선택을 해. 그래서 그 2번은 6분의 1이 돼. 그래서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러면 5번 중에서 2번은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왔으면 3번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나올 확률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5는 3번이 나왔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P야. 한 번 던져서는 그 확률이 P인 그러한 시행을 N번 시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R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여기서 P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고 Q는 안 나올 확률이야. 그래서 Q는 1-P가 됩니다.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N번 중에서 R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는 NCR, P의 R승, 1-P의 N-R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NCR, P의 R승, Q의 N-R승.
자, 122페이지 필수 9번.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짝수가 4번 나올 확률. 그러면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6번 중에서 4번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6번 중에서 4번 2분의 1이 4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 할 때 꼭 주의할 게 원하는 사건이 나왔으면 원하지 않는 사건도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6번 중 6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4번 나왔잖아. 그러면 몇 번 안 나왔다는 거야? 2번. 그렇지. 그걸 꼭 생각을 해서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원하는 사건이 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지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2번이 안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뭐냐면 이게 6번 중에서 4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라면은 다시 6번 중에서 2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6시를 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6시사라는 거는 지금 해석을 6번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4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였지. 뭐냐면 6번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4번 나오고 원하지 않는 게 2번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5555XX라고 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줄 세운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 6 팩토리얼을 4팩, 2팩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 방법, 총 개수 팩토리얼, 그 다음에 같은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 근데 6시4를 하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6543을 4321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 NCR은 이게 R팩분의 NPR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NPR이 R팩 N-R팩분의 N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6시4를 이렇게 풀면 이게 4팩, 그 다음에 6에서 4를 뺀 2팩분의 6팩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줄여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6시4 안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도 들어가지만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석한다고. 6번 중에서 4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건을 추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제곱은 이게 바로 합쳐서 계산이 되잖아. 그럼 2의 6제곱이니까 64가 나오고 64는 6C2랑 같아. 6C2 그러면은 그거는 15예요. 그래서 64분의 15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2번 짝수가 적어도 2번 나올 확률. 지금 몇 번 던져요? 그러면 짝수가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 6번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적어도 2번이라는 것은 2번, 3번, 4번, 5, 6번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다 하나씩 계산을 하는 것보다 0번 한 번 나올 경우를 계산을 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더 쉽겠지. 자, 그러면은 0번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자. 0번. 그러면 6번 중에서 0번 나와요. 0번. 뭐가? 2분의 1이 짝수가. 그러면은 나머지 6번은 홀수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2분의 1에 6제곱. 이게 0번 나올 확률이야. 자, 이제 한 번 나왔다 그래봐. 한 번. 그러면 6번 중에서 한 번 나와. 뭐가? 짝수가. 그러면 2분의 1이 한 번. 그러면 홀수가 5번이 나오겠지. 6번 중에서 한 번 짝수니까 5번은 홀수 아니야. 그게 2분의 1이 5제곱이지. 그래서 이거를 더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줘. 전체는 1이죠, 1. 지금 확률 계산이니까. 그러면 6시 제로는 1이고, 그래서 이게 2분의 1의 6제곱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6시 1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의 1제곱이랑 2분의 1의 5제곱을 곱하면은 2분의 1의 6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가 64가 되고, 분자가 1 플러스 6이 돼서 64분의 7이 돼요. 그럼 이거를 1에서 뺀단 말이야. 그러면 64분의 57. 이렇게 답이 나와.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자, 그 밑에 확인 154번. 이 독립식 이거 쉬워요, 이거. 그러니까 요 식 해석만 잘해주면 돼. 몇 번 중에 몇 번? 우리가 원하는 사건, 원하지 않는 사건. 자, 승률이 4분의 3인 바둑기사가 대국에 5번 참가할 때 1번, 3번 이길 확률을 구하셔. 자, 그러면 이거는 5번 중에서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5번 중에서 3번. 뭐가? 이기는 게. 근데 이길 확률이 얼마인데? 4분의 3. 그러면 4분의 3의 세제곱. 이야, 이겼어.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무슨 얘기냐? 5번 중 3번 이겼잖아.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긴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산하고 끝나면 안 돼. 진 건 또 꼭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졌다는 거는 확률이 얼마예요? 그렇지. 그래서 4분의 1이 2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생의 확률 초보자가 하는 실수라고. 이긴 것만 딱 계산을 하고 끝내버려. 그게 전체가 아닌데. 독립생 모르는 애들은 그냥 아예 손을 못 대는 거고 반만 아는 애들이 거기서 끝낸다. 완전히 다 아는 애들은 이겼으면 진 것도 있다. 요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5C3은 10이고요. 이제 분모가 지금 4의 세제곱과 4의 제곱이니까 4의 5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4의 5제곱이라는 거는 2의 10제곱이야. 그러면 1024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분자가 지금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2로 하나 약분돼요. 그죠? 2로 약분을 시키면 512분의 그럼 여기는 이제 5가 남아. 그럼 5, 20에 5, 7에 35니까 135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4번 이상 이길 확률. 그럼 지금 우리가 총 5번을 시행을 하니까 4번 이상이면은 4번하고 5번을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제 4번을 계산을 하면 5번 중에서 4번. 이기는 게 4분의 3. 그래서 4분의 3이 4번 들어오고 4분의 1이 한 번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에서 5번. 4분의 3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분모도 4의 4제곱과 4기 때문에 4의 5제곱이 되고 여기도 분모가 4의 5제곱이잖아요. 독립시행을 하면 분모가 항상 똑같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 분모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모가 4의 5제곱씩이니까 1024가 된단 말이야.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니까. 그럼 여기는 3의 4제곱이잖아. 그럼 3을 4제곱을 하면은 81이 나옵니다. 81. 거기다가 5C4, 5C4가 5예요. 그래서 5 곱하기 81. 그죠? 5 곱하기 81. 자, 그러면 여기는 5C5는 1이잖아. 그러면은 3의 5제곱은 3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8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1024분에 이걸 81로 묶어주면 5 더하기 3 곱하기 8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8 곱하기 81이야. 그러면 2가 몇 개씩 없어지냐면 3개씩 없어진다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여기가 2의 7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의 7제곱은 얼마인가요? 2의 6제곱이 64야. 7제곱은. 그렇지. 그래서 128분의 81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4페이지를 보세요. 124페이지. 그 123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독립시행을 다시 또 응용을 해나가고 독립시행이 좀 익숙하게 된 다음에 해야 뭔 말인지 이제 이해도 되고 도움이 돼. 지금은 일단 기본 충실해서 자 필수 11번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어요. 동전을 8회 던져서 10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총 8번 던지는 거야. 그럼 8번 중에서 X번 앞면이 나왔다고 해.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왔겠어? 그렇지. 8-X번 나온 거야. 그러면 앞면이 X번 나왔을 때 점수는 몇 점을 얻어? 20X점을 얻었겠지? 그럼 뒷면이 8-X번이면 점수로는 10을 곱한 만큼 얻었겠죠? 그거를 더해서 100점이다. 일단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요 X의 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20x 플러스 80 마이너스 10x는 100이니까 10x는 20이 돼서 x는 2가 나와요. 그러면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6번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니까
앞면이 2번이면 40점이고 뒷면이 6번이면 60점이니까 더하면 딱 10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8번 중에서 2번은 앞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그렇지 2분의 1이지. 그걸 왜 생각을 막 그렇게 골똘히 해? 어?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할 때 확률은 있잖아요. 한 번 시행했을 때 나타날 확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거를 여러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 기준은 한 번 시행해서 나타날 확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2분의 1이 일단 2번 나왔다는 얘기고 그럼 6번은 뒷면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뒷면이 나올 확률도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6번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스토리. 8번 중에서 2번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다. 그럼 6번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분모가 2에 8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8, 7을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7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로 약분을 해요. 그러면 2가 2번씩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2가 6번이 남고 7 이렇게 되니까 2의 6제곱이 64잖아. 그래서 64분의 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총 7개인데 여기서 이제 2개씩을 꺼낸단 말이야. 그래서 꺼낸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같으면 2번 던져요. 그럴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일단 계산을 해야 되냐면 공을 2개를 꺼냈을 때 색깔이 다른 확률, 색깔이 같은 확률, 그걸 일단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모든 경우는 몇 개 중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경우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흰색에서 하나, 검은색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41 곱하기 30 이렇게 돼요.
이걸 계산을 하면 7C가 7, 6을 2로 나누는 거라서 여기 21 나오고 4, 3, 12 그러면은 이게 3으로 약분돼 가지고 7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색깔이 다를 확률이야. 그러면 색깔이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1에서 7분의 4를 빼면은 7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7C2분의 같은 색이 나왔다는 거는 흰색에서만 두 개가 나왔다거나 또는 검은색에서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 또는이 들어가니까 더해준다고. 그래서 4C2 플러스 3C2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21분의 4C2는 6이고요. 3C2는 3이에요.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 계산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의 색깔이 다른 이 경우에는 동전을 3번을 던져요. 그럼 이게 동전 던지기잖아. 동전 던지기는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동전 3개 던지기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와? 8가지가 나오죠. 속속들이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것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요거잖아요. 뭐. 불안하게 하지 마요. 아니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개수를 못 세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면은 내가 불안하잖아. 안 보여주고 계산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보여주고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있으면은 아니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래서 이게 8분의 3이 되는 거야.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분의 3을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두 색이 같을 때는 동전을 몇 개를 던지냐면 2번을 던져요. 그런데 그 2개가 전부 앞면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보여줘? 보여줘? 동전 2번 던지기잖아. 이거 아니에요. 둘 다 앞면은. 그래, 그 확률은. 1가 추가돼 4배. 아, 이거 도대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 뭐 사이베리아에 가 있어? 그 폴에서 이렇게 오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건가? 확률은 4분의 2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동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8분의 1,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8분의 3, 뒷면이 2번 나올 확률 8분의 3, 3번 다 뒷면이 나올 확률 8분의 1, 동전 2개 던져가지고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4분의 1, 1개 나올 확률 4분의 2, 안 나올 확률 4분의 1, 동전 4개를 던져가지고 앞면이 4번 나올 확률 16분의 1,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16분의 4,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16분의 6, 앞면이 1번 나올 확률 16분의 4, 안 나올 확률 16분의 1. 그게 윷 던지기랑 똑같잖아. 윷놀이랑.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형태만 바뀌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확률 계산을 할 때
떨지 않아요. 경우의 수 계산을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런 기본 내용을 숙지를 하지 않고 가니까 맞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아니지 않을까? 근데 확률 계산, 경우의 수 계산은 그런 것들이 한 번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몇 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라도 불안하면 그 다음 것도 영향을 받아갖고 계산이 불안하게 돼. 계산이 불안하면 생각해야 될 거를 깜빡깜빡 놓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걸 확실하게 딱 잡고 가야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가야 그 다음 거를 정말 이제 불안한 계산에서 그나마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고. 확실한 것조차 불안하게 돼버리면 여기 와서는 이제 놓친다니까. 분명히 그 마음이 편안한 상태면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딱 그 순간 놓친단 말이야. 왜? 얘가 의심되니까 여기 와서 여기에 집중을 못해.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그건 기본. 그런 거는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속속들이가 그 알고 있는 사실에 내가 의심을 안 해야 돼.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눈으로 보듯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불안해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이 확률 통계가 아니라 수학 1이나 수학 2 이런 단원에서는 그 불안함이 좀 있어도 계산의 흐름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줘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아주 이상한 데로 가버리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는 그게 아니야. 이게 막 퍼져 나가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고. 또는 숫자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경우의 수가 몇만 단위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 몇십만 단위가 나오잖아. 몇십만 단위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은 이거 뭐 16만 7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상하게 느껴지지. 근데 그게 답이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상하게 가더라도 뭐 얘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틀려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기본적인 거는 정확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내가 확신을 갖고 덤벼야 저쪽 가서 내가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그거야 그거.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8분의 3이고 여기를 28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2로만 약분을 하자고. 그러면 여기가 28분의 6이 되죠. 그래서 더하면은 28분의 9.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8페이지.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 분명히 내가 한글을 읽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어? 자, 확률 변수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알아먹어? 자, 확률 변수가 뭐냐면 확률 변수는 어떤 숫자가 있어. 그냥 평범한 숫자야. 자, 1이라는 숫자가 있어. 근데 거기에 확률이 결합이 되면 그 순간 이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자, 1이 있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럼 얘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100원을 준다고 그래. 어? 그럼 100원을 받을 확률이 얼마야? 그렇지. 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100억을 준다 그래. 그럼 내가 100억을 받을 확률이 얼마야? 도전? 100억 받으러 오세요. 쌓아놓고. 자, 주사위 던지세요. 네, 실패하셨습니다. 눈앞에서 100억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확률을 결합시키면은 이 숫자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숫자에 제한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10만 원을 받아간다고 해. 내가 10만 원을 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을 뺏길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자,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내가 깡패한테 잡혔어. 깡패 그래. 야,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네가 나한테 10만 원 줘야 돼. 그러면은 10만 원을 뺏길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0만이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숫자에는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정하기 나름인 거고. 그 다음에 확률도 제한이 없잖아. 뭘 가지고 정할 것이냐. 복잡하게 동전을 3번 이 깡패가 좀 똑똑해가지고 자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면 10만 원 받아갈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확률을 결합시키면 이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주사위를 던져서 만약에 이제 5, 6이 나오면 10,000원을 주고 3, 4가 나오면 5,000원을 주고 1, 2가 나오면 1,000원을 준다고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0,000원을 받을 확률은 얼마야? 빨리빨리 하라고 좀. 그러면 5,000원을 받을 확률은? 1,000원을 받을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는 보통 이 숫자와 확률의 상관관계로 정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표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표로서. 그래서 이 확률 변수들의 확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하고 그거는 보통 표로서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확률 변수는 x라고 써요. x. 그리고 확률은 p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확률이 3분의 1, 여기 확률이 3분의 1, 여기 확률이 3분의 1. 그래서 개 1. 전체는 항상 1이니까 이런 표를 뭐라 그러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하고 확률이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 그걸 보여주는 것은 확률 분포표.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주사위를 던지기 전이야. 그러면 여기 이 게임을 하면은 최소한 얼마는 받을 수 있어? 1,000원은 받을 수 있잖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10,000원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한 번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는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0,000원 받을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10,000원에 3분의 1은 받아낼 수 있다 이거지.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5,000원을 받을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5,000원에 3분의 1은 받을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1,000원에 3분의 1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16,000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6,000원이 뭐냐면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평균 기대값이라고 해요. 평균 기대값. 그래서 이제 이게 기대값이기 때문에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expectation을 써. expectation. 그게 기대한다는 얘기잖아. expect. 그래가지고 이로 나타냅니다.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대값을 줄여서 평균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게 평균이라고 써. 또는 평균을 줄여서 기대값이라고 하기도 해요. 원래는 평균 기대값인데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서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80점과 100점의 평균 90점 요게 아니고 평균 기대값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해?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해. 이 방법으로 구해. 그게 평균이야. 평균 기대값. 그것의 평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금 그 확률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에 확률이 이렇게 하나씩 딱딱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확률 변수도 있고 숫자 하나 딱 나오면 거기에 확률 얼마, 숫자 얼마에 확률 얼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확률 변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나갔는데 지하철을 3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내가 딱 나갔는데 지하철 타러 갔어. 근데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3분 이하일 확률. 또는 내가 지금 나가서
기온을 쟀는데 그 기온이 0도에서 3도 사이에 있을 확률, 또는 낙규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5분 안에 들어올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무슨 시간이라거나 온도라거나 또는 길이라거나 무게라거나 부피라거나 압력이라거나 이게 얼마나 될 확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뭐냐면 그 어떤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범위를 줘야 확률이 계산이 가능하지, 정확한 하나의 값으로 딱 들이밀어 갖고는 이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지. 뭐냐면 내가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서 3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3분 기다릴 확률을 구하시오. 3분. 그러면 이거는 2분 59초도 안 되고 3분 001초도 안 돼. 정확하게 3분만 딱 기다려야 돼. 3분, 그러니까 2분 59초 5999 요것도 안 돼. 정확하게 3분.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겠어? 3분에서 스톱워치를 딱 세가지고 정확하게 3분에 탁 그것만 딱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온도, 길이, 무게, 부피, 압력은 범위를 이렇게 정도 줘야 그게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정확한 하나의 값으로는 그거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서 온도를 딱 쟀는데 3도 C일 확률, 그러면 2.99도도 안 되고 3.001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3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값들은,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이 딱딱 정해진다. 또는 이런 거는 이제 횟수로 정해지는 게 있단 말이야. 동전을 8번 던져가지고 3번 앞면이 나올 확률, 4번 앞면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그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산 확률 변수. 숫자가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산,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숫자들이 딱딱딱 끊어진다는 얘기고, 이런 시간, 온도, 길이, 무게, 부피, 압력 같은 경우는 이게 1도가 될 확률, 2도가 될 확률, 요걸 계산을 하면은 1.5도가 될 확률도 만들 수 있고 1.4도도 되고 1.3도도 되고, 요 사이에 어떤 값에 대해서도 확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값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범위로서 1도에서 2도 사이에 있을 확률, 2도에서 3도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산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분포의 모양을 확률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의 모양을 확률 분포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방금 1도에서 2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확률이 붙어 있으려면 여기에 1.1도, 1.2도, 1.3도에 대해서 다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1도, 1.001도, 1.0001도, 1.0001도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표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뭐로 나타낼 수밖에 없냐면 함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뭐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뭐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제 나타내는 모양이 다르니까 아까 이제 이 확률 변수부터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평균 기대값,
그걸 이제 평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또는 이제 통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통계잖아. 통계가 뭘 조사하는 거냐면 가장 기본이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통계야.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려면 방법이 달라. 이상확률 변수는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지만 여기는 그렇게 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걸 배운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일단은 여기 이산 변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함수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함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분포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러고, 이상확률 변수의 이 확률 분포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규칙성이 있을 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그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확률 함수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확률 함수가 중요한 건데, 여기가 질량이든 밀도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다음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갑자기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야, 확률 질량 함수가 도대체 뭐야? 질량이 뭐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확률 함수,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다. 여기도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 야, 밀도는 또 여기 왜 쓰였을까? 그럴 필요 없이 확률을 나타내는 식. 알겠지?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든 확률을 나타내는 식. 근데 이제 이산 확률 변수는 그걸 이름을 질량이라고 붙인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밀도라고 그냥 붙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확률 질량을 쓰시오, 밀도를 쓰시오 그런 거 시험 절대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자, 그러면 130페이지. 자, 160번. 다음 보기 중에서 이산확률 변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산 변수는 하나 둘씩 셀 수 있는 거. 그래서 값이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이산 변수야. 그리고 확률 연속 확률 변수는 시간, 길이, 무게, 부피, 압력, 온도 이런 걸. 그럼 기억 OX 퀴즈 20문제의 답을 임으로 적을 때 마친 문항수. 그럼 이거는 이산이에요? 연속이에요? 이산이지. 하나씩 셀 수 있는 거니까. 배차 간격이 6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은? 연속이죠. 시간은 연속이야. 식목일에 수목원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연속. 이산이죠. 야, 방문객이 2.5명이 왔어. 돼 이거? 반 사람은 뭐 한 사람이야 이거? 이산이에요. 자, 빨간색 색연필 5개, 파란색 색연필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를 꺼낼 때 나오는 빨간색 색연필의 개수는? 이산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이산이다. 자, 동전 3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동전을 3개 던지잖아. 앞면은 최대 몇 개 나와? 2개. 3개. 3번 던지는데 최대 3번.
최소는 0번. 그렇죠. 네, 그래서 0, 1, 2, 3.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최대 최소를 생각을 하면 그 사이를 찾기가 쉬워. 자, 그러면은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모든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 동전 3개 던지기니까. 8가지. 그렇죠. 8가지죠. 그러면 0번 나올 확률은? 8분의 3번 나올 확률은? 8분의 그리고 여기는 8분의 3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고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131페이지. 필수 1번. 확률 질량함수가 k분의 x일 때 함수 k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k분의 x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x가 1, 2, 3, 4, 5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x가 확률 변수란 얘기야. 그러면 이 확률 분포표에 이게 1, 2, 3, 4, 5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 2, 3, 4, 5를 여기다 넣은 게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총 개는 전체니까 항상 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돼야 돼? k분의 1부터 k분의 5까지 더한 것이 1이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쭉 더하면은 k분의 얼마가 돼요? 15가 되잖아. 그게 1이야. 그럼 k는 얼마? 15. 그렇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변수는 웬만하면 이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변수는. 연속항률 변수는 표를 못 만들어요. 확률 분포를.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숙제는 116부터 131까지. 틈틈이 열심히